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비트가 회복해주니까 다시 알트들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NFT나 메타버스, 플레이투원 게임들의 메타가 한 번 더 크게 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브리핑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면 돈 복사하는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PPI는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생산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대한 선행지표로 간주됩니다. 1월에 미국 생산자에게 지불된 가격은 예상보다 많이 뛰었으며 이는 기업이 공급망 및 노동 제약과 씨름하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월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수요에 대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1월보다 9.7% 상승했고요. 전월에 비해서는 1% 상승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9.1%와 0.5%에 비해 상당한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죠.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증가에 반영한 이번 수치는 연준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를 인상하고 채권 보유량을 축소하는데 더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2021년에 공급망 및 운송 병목 현상과 수요 및 노동 제약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격 압력은 계속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금융 경제학자인 캐시 보세안치는 심각한 공급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자 가격이 올해 말까지 정상적인 패턴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PPI 보고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와 같은 매파적인 정책 위반자들이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고위관리들 중 중도주의자들은 3월에 0.5%를 한 번에 올리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일부 군대를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토니 투버빌과 같은 군사위원회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푸틴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계속해서 전쟁 의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PPI 발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은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준비되는 시점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는 역회된 숄더 패턴에 넥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안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넥라인이 위치한 44,500달러 선을 돌파에 성공한다면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46,500달러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는 오늘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에 성공한다면 작년 7월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저항을 뚫지 못하고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는 큰 하락이 나온다면 크립토 시장은 1월의 저점까지 후퇴할 수도 있기에 비트코인이 지금의 탄력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말씀드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알트코인 불장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림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위치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이 함께 올라가주는 것이 보다 건전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또한 헤드앤숄더 패턴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넥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크립토 시장에 큰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크립토 시총은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의 바닥을 찍고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록색 박스의 상당부를 지지로 삼아 7,500억 달러와 하얀색 최선을 동시에 돌파한다면 1조 달러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러시아군이 일부 철수한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로 미국 증시도 일시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완화되는 가운데 낙스닥도 상승했는데요. 현재 2%의 저항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상원의원들이 러시아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의 정치적 속내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이들의 경제적 속내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돈복남이가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 8명의 미국 의원 또는 직계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최대 10만 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위원회 위원인 패투미 상원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거래한 암호화폐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었고요. 일부 도지코인도 확인됐습니다. 야, 이거 도지홀더 분들 기분이 좋겠는데요. 투미 의원은 암호화폐가 의미 있는 규모의 자산군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일부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최초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2013년에 비트코인 5개를 개당 약 300달러에 샀다고 말했는데요. 재정 공개에 따르면 작년 8월에 그녀는 8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플로리다의 공화당 의원 마이클 왈츠는 지난 6월에 비트코인을 2차례 구매했습니다. 재무관리자의 조언으로 구매가 이루어졌지만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그는 밝혔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그는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그것을 싫어하며 전통적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해 통화를 민주화한다는 면에서 암호화폐는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미국의 정치적 중심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 보이시죠? 슈퍼볼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코인베이스 광고가 나간 이후로 1분 만에 코인베이스 웹사이트로 2천만 회의 접속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크립토 경제의 사회적 수용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또한 보이시나요? 몇 가지 소식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브리핑 기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웹3를 이끌 임원을 뽑고 있다는데요. 유튜브 어서 오시고요. 디크립트 기사입니다. 몇 주 전에 디즈니가 오프라인 디즈니랜드 내에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다 밝혔던 기사는 전달드렸었죠. 이번에는 디즈니가 메타버스를 주도할 임원을 임명하고 회사 전체의 팀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도 어서 오시고요. USA 투데이 기사입니다. JP모건도 메타버스에 뛰어들었군요. 환영합니다. 디센트럴 내 가상 부동산에 오닉스 라운지라는 곳을 오픈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어떤 것을 진행할지 확실하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유저들은 은행 창구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센트럴랜드의 상승에 이 기사도 영향을 준 듯하네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코노코 필립스가 초과되는 천연가스를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판매한다. 천연가스는 원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요. 얘는 필요한 만큼만 따로 빼고 초과되는 부분은 사진에 보이는 불꽃처럼 플레어링이라는 공정으로 태워버립니다. 코노코는 이렇게 버려지는 천연가스가 너무나 아까웠던 나머지 채굴회사에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채굴사와 코노코 모두 윈윈이 되는 거죠.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코노코 필립스는 글로벌 석유회사 14위입니다. 석유회사 어서 오시고요. 환영합니다. 곧 다른 석유 회사들도 들어오겠죠. 혹시 여러분도 3분마다 업비트 켜서 보시고 안 보면 저 남자처럼 안절부절 하시는 건 아니죠? 시장은 제가 항상 감시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